자, 주식 투자 쉽게 하기 5번째. 차트는 예측 도구가 아니라 대응 도구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요. 흔히들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차트라고 하면은 이 기술적 분석법을 얘기합니다. 심리선부터 해가지고 뭐 수백 가지 넘습니다. 미국, 유럽에서 개발된 거, 일본은 또 일본에서 개발된 것도 있고요. 예. 근데 여러분이 그 주식 책을 보거나 이제 주식 책이라는 게 전부 유럽, 미국에서 이 나온 거를 영어로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다 퍼뜨려진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근데 보면은 아주 큰 그 오류를 범한 게 있습니다. 예. 이 기술적 분석법을 차트를 예측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데서 가장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그 대부분의 주식책을 보게 되면은 주식 투자를 예측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기본적 분석법과 기술적 분석법이 있다.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보 가지고 기본적 분석법으로 이 주가를 예측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은 차트를 예측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예. 아마 이거를 지적하고 이걸 대안을 제시하는 건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기술적 분석법 기존에 이거 차트인데 그냥 주가 거래량 움직임 표시한 거 아니에요. 예. 이 차트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과거 주가의 행적을 표시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주가 행적 표시한 게 어떻게 미래 예측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까? 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이제 칠판 기능으로 바꿨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기존의 기술적 분석법에서 이 차트가 전제로 하는 것은 이겁니다. 과거의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미래에도 이건 과거 모습입니다. 통계적으로 봐서 미래에도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요때 와서는 바닥이고 요때 와서는 뭐 꼭지다 이렇게 해서 사고 팔아라 이렇게 전제하는 게 기존의 여러분 기술적 차트 분석법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심리선을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드리겠습니다만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주식이라고 차트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움직인다는 것은 이 변덕 심한 이 투자자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심리가 반영이 돼서 움직여가는 건데 어떻게 과거에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미래에도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이건 전제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술적 분석법 차트는 절대 예측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예. 자, 대표적인 게 그 부작용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대부분 뭐 스토캐스틱, 볼리저 밴드 대부분 보면은 백분율 프로테지로 표시를 하죠. 심리선 그런 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최근 10일 동안에 주가가 상승한 일수가 예를 들어서 7.5일이다. 예. 0.5일 들어가는 거는 이제 그 보합일 때, 보합일 때 0.5로 계산하면 되니까 7.5일이 상승했으면 이 75%입니다. 상승률이. 그 다음에 2.5일밖에 상승을 안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상승률이 25%죠. 10일 동안이니까. 자, 요렇게 해서 이 75%, 25%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75%까지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여기에 20% 같으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이 과열이 돼가지고 꼭지 부근이다. 꼭지다. 그러니까 팔아라. 이렇게 신호를 하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증권회사 근무할 때는 이런 심리선 이용도 많이 했습니다. 잘 맞지도 않았습니다만은 다른 방법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심리선뿐만 아니라 스토캐스틱, 볼린저 밴드, 엘리어트 파동이는 다 원리가 보면은 과거의 모습이 미래도 반복이 된다는 단순한 전제입니다.
아주 단순 무식한 거 이게 알고 보면은. 예. 그래서 이렇게 팔아버리란 얘기고, 이 20% 5%밖에 안 올랐다는 얘기는 주가가 오른 날보다 이 떨어진 날이 훨씬 많으니까 25%까지 심리가 떨어지면 이때가 바닥 부분이니까 침체됐으니까 이때 매수를 하라, 그런 신호를 주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이게 이제 어떠한 이 문제점이 발생이 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른 기술적 분석 지표 다 비슷한 개념으로 정립이 된 겁니다. 백분율 비슷하게. 예. 원리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움직임 미래도 반복이 된다. 자, 여기 심내선이 75%가 꼭지고 25%가 바닥이 돼. 이게 이제 무슨 결함이 생기느냐 하면, 우선 매수를 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25%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면은 이건 매수가 성공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가가 떨어질 때는요, 열흘 중에 8일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 계속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크게 떨어질 때는. 그러면은 25% 바닥이라고 매수했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떨어지게 되면 조금 이렇게 떨어졌을 때 반등하겠지 해가지고 기다리다가 좀 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공포에 질립니다. 이때는 이제는 너무 많이 떨어졌다. 예, 지금은 이제 반등할 차례다. 이때 여러분들 이제 물타기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절대 물타기 하지 마세요. 물타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오죽하면 월가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식이 떨어질 때 물타기 하는 것은 하늘에서 시퍼런 칼날이 내리꽂힐 때에 그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것 같아. 예. 소위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전문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물타기를 언급하는 거 보면, 아니 저런 분이 어떻게 투자자들에게 물타기 개념도 잘 모르면서 함부로 떨어졌다고 사라고 하는가, 끔찍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늘에서 시퍼런 칼날이 내리꽂힐 때에 그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것과 같습니다. 물타기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자, 물론 파워 분석법 원리는 간단합니다. 왜 주가가 하락할 때 물타기를 하지 않는가? 아직 큰 손이 본격 개입을 안 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겁니다. 파워 분석법에서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처음에 떨어질 때는 손해가 아까워서 본전 생각이 나서 못 팔고, 더 떨어지면은 너무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반등한다고 생각해서 안 파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못 파는 거죠. 손해 때문에. 두 번째는 안 파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한 번 더 떨어져 버리면 이때는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이때 투매가 나옵니다. 왜? 이때 보면은 대중 언론 매체에 이 주식에 대한 엄청난 악재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주가 반등해 버립니다. 이게 묘하게 그렇게 돼요. 예. 이때 매수 들어가는 게 큰 손들입니다. 예. 자, 어쨌든 그런 심리는 여러분들 실전편 강좌에서 아주 재미있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이 파워 분석법은요, 여러분 익혀보시면은 쉬울 뿐만 아니라 재미가 있습니다. 예, 심리 분석해 나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익혀버리면요, 여러분 주변에 뭐 종목 추천 장사하는 전문가들, 대단한 스펙 가지고 뭐 대단한 것이냐 떠드는 전문가들, 그 다음에 뭐 자기는 주식 수익 대회에서 1등 했다, 우승자다,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가지고 몇십억 벌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예. 예, 그 사람들 얘기 100번 들어봐야 여러분 스스로 해나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게끔 돼 있거든요. 그걸 분명히 홀로 서게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25%라는 이 족쇄가 돼버리는 겁니다. 엄청난 함정이 돼버리는 거죠. 예. 이걸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주가가 25%까지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쭉 빠지다가 이게 한 35%까지만 빠져 3.5일만 올랐으니까 35%까지 빠지다가 올라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심리선으로 봤을 때 아직 35%다. 바닥이 되려면 25%니까 좀 더 기다리자 하다가 올라가 버리면 매수에 놓쳐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이 있게 됩니다. 예. 기존의 그 기술적 분석법이라는 게 백분율로 표시하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올라갈 때 한번 볼까요? 예. 자, 올라갈 때 이렇게 어떻게 돼요? 75%까지 올라왔으니까 열흘 동안에
7.5일이나 올랐기 때문에 이제 꼭지다 팔아버립니다. 근데 웬걸 팔고 나니까 더 올라가 버립니다. 더 올라가 버립니다. 심지어 상한가 가버려요. 급등하는 거.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팔고 나자마자 확 급등해 버리는 경우. 여러분 주식 투자하면서요. 성질나고 화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내가 매수하고 나서 올라갈 줄 아는데 떨어질 때 화나죠. 성질나죠. 손해보니까. 근데 그보다 10배 더 성질나고 못 견디는 경우가 어떤지 압니까? 내가 올라갈 때에 이거 꼭지다 생각하고 팔아버렸는데 확 올라가 버려봐요. 이거 환장하는 겁니다. 예. 이건 뭐 발로 밟아서도 주가를 끌어내리고 싶은 심정인데, 예. 이렇게, 이 억울한 겁니다. 예. 자, 어쨌든 심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75% 꼭지라 생각하고 팔아버렸는데 확 올라가 버립니다. 예. 이런 경우, 또 쳐다보고 있다가 고점 부근에서 덜렁 추격 매수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알고 보니까 이 대중 언론매체 이 정보 호재가 엄청난 대형 호재가 막 터져 나와요. 그러면은 이 주식 지금 사도 얼마든지 더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덜렁 매수해버리는 게 바로 꼭지 부근에서 매수해버립니다. 이때 누가 팝니까? 큰손이 팔아버리죠. 예. 자, 이런 패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이 주가가 올라갈 때 75%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60%까지만 올라가다가 꺾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주식을 사가지고 수익을 보고 있는데, 심리선 75%까지 올라가면 팔겠다 기다리다가 60%에서 꺾어지면은 요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겠지. 그러다가 또 꺾어지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팝니다. 예. 왜? 너무 빠졌으니까. 예. 그러다가 한 번 더 떨어지면 이때 이제 팔아버리죠. 결국 매수했던 때보다 더 손해보고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를 다 놓쳐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면요. 여러분들 기존의 기술적 분석법 이거 이 유럽, 미국, 일본에서 개발된 거 그거 맹신하다 큰일 납니다.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그게 뭐 대단한 어떤 비법이냐 아주 이 자신 있게 떠드는데 그거 다 지나고 난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폐단이 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 기술적 분석은 차트죠. 이 차트는 절대 예측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예측의 도구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기술적 차트는 뭔가 대응의 도구입니다. 이 대응의 도구를 할 때 이게 바로 뭐냐 하면 파워 분석법의 개념입니다. 파워 분석 차트예요. 예, 파워 분석 차트. 예.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파워 분석법에서는 정보를 배제하잖아요. 왜 정보를 배제합니까? 그 정보를 먼저 접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큰손 아닙니까? 큰손이 먼저 분석하고 매매해버리기 때문에 정보를, 그래서 우리는 큰손과 게임이 안 되니까 정보를 배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파워 분석법에서의 차트의 개념은 뭐냐 하면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이 행적을 적은 거 아닙니까? 과거 모습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여기에서 무엇을 찾아내느냐 하면은 큰손이 개입했나, 지금까지 어디서 개입했나, 그 다음에 지금 아직 안 팔고 존재하고 있나, 그 다음에 이탈했나, 현 시점에서 요거만 판단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이 파워 분석 차트를 예측의 도구로 사용을 안 해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그거는 큰손의 마음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입했으면 우리는 매수를 하고 존재하고 있으면 우리도 보유를 하고 이탈했으면 우리는 매도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주가가 이렇게 있을 때에 이 바닥은요 절대 예측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바닥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정보 투자든 차트 투자든 이거는 큰손이 매수하다 보면은 바닥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 꼭지 부근도 큰손이 매도하다 보면은 꼭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 우리는 뭐냐면 파워 분석 프로들은
이렇게 큰손이 개입해가지고 바닥을 만들고 치고 올라갈 때, 물론 이제 이 바닥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큰손 매집하는 모습들이. 그걸 이제 여러분이 실전편 강좌에서 재밌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바닥을 확인하고 여기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릎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 큰손이 매도하고 나면은 우리는 확인하고 나서 여기서 매도하는 겁니다. 꼭지에서 매도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바로 어깨에서 매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격언이 뭔지 아십니까? 주식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어깨에 팔아라. 이거요, 제가 정권에서 했을 때도 우리는 그래 지나고 보니까 역시 무릎 사서 어깨에 파는 거 맞다. 근데 그놈의 무릎이 구체적으로 뭐고 어깨의 개념이 뭔가, 예, 이걸 알 수가 없었어요. 예,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주식시장은 대부분의 종목이 큰손이 주도, 즉 선도 세력이 주도하는데, 바닥은 큰손이 만들고 꼭지도 큰손이 만들기 때문에, 큰손이 바닥을 만들고 나서 매집 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바로 무릎에서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큰손이 매도하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어깨에서 파는 게 바로 무릎 사서 어깨에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격언들이, 우리의 정권 선배들이 이걸 말은 만들어 놨지만은 구체적으로 원리 설명은 못한 겁니다. 제가 파워 분석법으로는 이게 바로 원리 설명이 딱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시장 역사상 최대의 위대한 격언을 구체화시킨 게 바로 파워 분석법입니다,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이 파워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많은 전문가들이나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을 좀 했던 일반 투자자들이 뭐 그놈의 차트 나부링 가지고 무슨 주식을 해, 앞으로 그걸 미래를 어떻게 예측한다는 얘기야. 그건 정보 가지고 예측해야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무시하잖아,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차트 가지고 예측 도구로 사용하면 안 돼요. 차트는 어디까지나 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 궤적. 그러니까 이걸 예측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되죠. 예, 이 잘못된 겁니다. 예. 자, 근데 이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무시하면서도 왜 이거를 차트를 예측의 도구로 사용해야 돼? 이분들은 차트를 예측의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는 전제 아래 해보니까 차트가 잘 안 맞더라. 그래서 차트를 무시하는 겁니다. 예. 차트가 예측의 도구로 잘 적용이 되면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차트를 예측의 도구다라는 전제하에 이 차트를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닙니다. 아예 차트는 예측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없다. 분명히 전제를, 차트는 예측의 도구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럼 차트는 뭐로 하는가? 바로 대응의 도구다. 현재 시점에서 큰손이 개입하고 이탈하고 그 다음 존재하고, 이것만 현 시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판단의 도구입니다. 이거는 현재 판단의 도구. 그래서 우리는 이 차트, 파워 분석 차트는 대응 판단의 도구지 현 시점에서 미래 예측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트를 뭐 미래가 잘 예측이 안 맞는다, 그래서 차트는 필요 없다, 무시해야 된다, 그렇게 떠드는 전문가가 있다면은 이러한 차트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는 그런 오해다, 잘못된 견해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차트는 절대 예측의 도구가 아니라 대응의 도구다. 그걸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파워 분석 차트는 그걸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구현해 놓은 겁니다. 예. 자, 6편에서는 그렇다면은 이러한 중요한 차트가 정권회사 차트와 그 다음에 마이웨이 스탁의 파워 분석 차트의 차이점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